안녕하세요. 예. 이제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아, 며칠 전에 정신현상학 정신장애 자기소외 정신과 이제 교양 이제 이 절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절이 이제 신앙과 순수한 통찰이라고 하는 이 절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이 절이 그렇게 전환이 되는지 그 신앙과 그 순수 통찰절에서 그 앞부분에서 헤겔이 그 부분을 아주 헤겔답지 않게 또 친절하게 그거를 또 그 전환되는 사유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자기 소개의 정신장을 이렇게 축약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소개의 정신과 교양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자기 분열된 정신의 이제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사례로 이제 헤겔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라모의 조카, 실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라모라는 사람의 근데 뭐 음악가인 거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 이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그 자기 분열적인 그런 언어의 극대화된 그런 언어의 사용이 그 정신의 그것이 이제 정신의 이제 본래적인 모습이다.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언어를 통해서 이제 세계가 스스로에게 다 대립해 있다,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언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자기 분열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이제 정신의 어떤 본질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또 완결된 형태는 아닌 거죠. 완성된 형태는. 왜냐하면은 그런 자기 분열의 그런 과정을 극복을 하는 것이 또 이제 정신이 나아가야 할 노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분열해서 멈춘다면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 분열을 넘어서 그 분열의 반대편에는 하나의 이제 헤겔은 하나의 순수한 의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세계가 있고 그 분열을 극복한 하나의 순수한 의식이 있는 세계,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것이 분열된 세계가 어떻게 그러한 순수한 의식, 그런 분열을 통합한 그런 의식으로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신앙과 이제 순수한 통찰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제 그러한 분열된 세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그러한 순수한 의식의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신앙은 여전히 그 현실 세계에 묶여 있다라고 이제 헤겔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결국에는 헤겔이 보기에는 이제 극복되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이제 현실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은 완전히 분열되고 전쟁도 일어나고 악행이 만연하고 그런 세상에서 종교는 이제 거기에서 초연한 세계를 그리고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을 취하지만은, 헤겔이 봤을 때는
그 종교도 결국에는 그 현실의 다른 것을,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뭐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이제 현실 세계의 그러한 그것을, 현실 세계를, 그것이 부분적으로 투영된 것이 하나의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분열을 이렇게 뭐 해결이 언어의 분열 양상 이런 것을 상당히 긍정을 하다가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어떻게 이제 또 통합을 해야 하느냐, 이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즘 지방선거 끝나고 아주 민주당이 큰 내용을 겪고 있죠. 이제 분열 양상까지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예. 사실 제가 봤을 때 요즘 흔히 유행하는 언어로 이제 문조 털레 유욱, 예, 그런 용어가 유명하죠. 김어준은 뭐 이제 뭐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동안 프랑스를 좀 오랫동안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프랑스 레스토랑을 뭐 인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총수가 되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유시민은 참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우연찮게 봤는데, 유시민이 이제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그 이제 84년도 85년도 그때 이제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환하게 웃음 지으면서 이제 전두환은 물러나라 네, 뭐 그런 구호를 외치는. 근데 이제 그 유시민이 이제 운동권이었던 거는 맞죠, 운동권. 근데 다 사실 그때 80년대에 운동권이 아닌 학생들이 있었나요? 다 거의 과반 이상의 학생들은 뭐 시위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예. 근데 아무튼 그때 유시민이 그때 감옥을 가게 된 거는 1년 6개월인가? 예. 흔히 알려진 게 이제 서울대 프락치 사건. 근데 그거의 정확한 용어로는 서울대 민간인 폭행 사건이죠. 예. 당시에 이제 축제를 할 때, 서울대에서 축제를 할 때 하도 그때 뭐 그 대학들에 그 경찰 뿌락지들이 많이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그것을 단속을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보니까 이제 노땅들이 주로 나섰던 것 같아요. 뭐 복학생협의회 그때 유시민이 의장이었고, 이 사람들이 민간인 4명을 뭐 최장 9일 동안이나 감금하고 물고문까지 하고, 이런, 물론 이제 정황은 이해는 합니다만은 뭐 그런 일이, 경찰들이 워낙에 그런 일을 많이 벌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어두운 과거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뭐 유시민은 직접 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 조사하고 그 소지품 조사하고 뭐 그런 일에 관여를 했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화 운동을 해서 감옥을 갔다고 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유시민뿐만이 아니고 이른바 이제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김영삼 정권 들어서고부터 어느 정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운동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거죠. 유시민은 뭐 보상이라기보다 올라탔다고 봐야겠죠. 세대의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그래서 뭐
김근태 전 복지부 장관이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복지부 장관은 뭐 김근태야말로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죠. 예. 뭐 수배 당하고 고문 당하고 경찰에게. 근데 김근태는 이제 좀 그래도 일찍 돌아가셨죠 이분이. 근데 아무튼 뭐 그 고문의 후유증 뭐 그것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장관 지내고 이렇게 하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보상을 받았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상받은 그런 민주화 세력들에 대한 그런 반감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예. 그래서 그 민주화 세대라기보다는 그 민주주의를 위해 이렇게 투쟁을 했던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극적인 그런 틱톡의 그런 영상들에 취해서 상당히 자극화됐죠. 청소년들이 자극화되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는 진짜 보지 못했지만 이제 참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그런 자극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교육의 하나의 서열화된 그런 아주 파편화된 교육 현장의 그런 모습들을 희화화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좀 그래서 엉뚱한 거죠. 교권 보호구 아주 뭐 군인 같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그래서 그렇게 뭐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뭐 그 문파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좀 과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 정부가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그들과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호흡을 맞춰야 되지 않나. 물론 이제 다름은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완전히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목을 하는 것은 이 내란 세력들에게 결코 아주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원식 이제 퇴임한 국회의장도 이제 그런 우려를 이렇게 좀 표명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더 이제 햇볕으로 나오니까 그늘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햇볕으로 나오면 완전히 완연한 여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